여러분, 똑같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한 분은 요양원 침대에 누워 자식 얼굴만 기다리고 계시고, 한 분은 오늘도 자기 발로 시장에 다녀오셨습니다. 대체 이 두 분의 인생은 어디서 갈린 걸까요? 단순히 남일이 아닙니다. 잠시 주변을 한번 둘러보실까요? 똑같이 75세가 되셨는데, 어떤 분은 자식들 눈치를 보시며 종일 방 안에만 계시고, 어떤 분은 콧노래를 부르시며 혼자 시장에 다녀오십니다. 똑같이 80세가 되셨는데, 어떤 분은 침대에 누워 자식 얼굴만 기다리고 계시고, 어떤 분은 친구분들과 어울려 막걸리 한 잔에 웃음꽃을 피우고 계시죠. 같은 동네에 사시고, 같은 세월을 건너오셨고, 젊으셨을 때는 오히려 비슷하거나 더 정정하셨던 분들인데요. 75세가 넘어가면서 이렇게 풍경이 달라집니다. 한쪽은 팔자 좋은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고, 한쪽은 하루하루가 무겁기만 하시죠. 대체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돈이 많아서일까요? 아닙니다. 한 달에 70만 원으로 사시면서도 나는 상팔자다 하고 웃으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자식이 잘나서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자식이 의사인데도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적지 않으시죠. 타고난 건강 때문일까요? 젊으셨을 때 등산을 다니시던 분도 70대 중반에 한번 무너지시는 경우가 정말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뜻밖의 말씀부터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70대가 되고 75세가 넘으셨으면 이제 그만 아둥바둥하시고 그냥 노셔도 됩니다. 평생 자식 위해, 살림 위해, 남의 눈 위에 발버둥치며 사셨으면 이제는 충분하십니다. 그런데 이 그냥 놀아라가 게으름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오늘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노년을 오래 연구하신 분들이 75세가 넘으셔도 요양원에 가지 않으시고 자기 발로 걸어 다니시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신 어르신 수백 분을 만나보셨다고 합니다. 그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는데 그것이 딱 5가지였죠. 그리고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5가지는 하나하나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를 아셔야 두 번째가 이해되고 세 번째와 네 번째를 들으셔야 비로소 마지막 5번째의 의미가 보이는 것이죠. 특히 마지막 5번째에 가시면 많은 분들이 평생 가장 두려워해 오셨던 그 문제, 바로 요양원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 중간에 끄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들어주셔야 오늘 이야기가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죠. 미리 안심하실 말씀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5가지를 다 갖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중에 3가지만 가지고 계셔도 여러분의 노후는 이미 상위 10%에 드시는 상팔자라는 것을 오늘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은 75세에서 85세 사이 가장 팔자 좋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의 5가지 공통점을 하나씩 천천히 함께 보겠습니다.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들의 첫 번째 공통점부터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의외인데요. 부지런함도 아니고 성실함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지요. 바로 잘 노실 줄 아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평생 노는 걸 죄처럼 여기며 살아오셨지요. 손에서 일을 놓으면 큰일 나는 줄 아셨고 잠시 앉아 쉬고 계시면 누가 볼까봐 괜히 행주라도 빨러 일어나셨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아둥바둥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졸업장을 받으실 때가 되셨습니다. 저는 이걸 아둥바둥 졸업장이라고 부릅니다. 75세가 넘으셨으면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냥 노셔도 되는 자격이 충분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 일만 하시던 분들이 막상 노년이 되시면 노는 법을 몰라서 더 빨리 무너지신다는 것이죠. 경기도에 사시던 78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평생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하셨던 분이지요. 자식들 다 키워내시고 일에서도 물러나시고 이제 좀 편하게 사실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막상 일을 놓으시니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모르셨습니다. 갈 데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할 줄 아는 놀이도 없으셨던 거죠. 그렇게 종일 방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시다가 1년이 채 안 되어 눈띠게 기력이 떨어지셨습니다. 따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일 그만두신 그날부터 늙기 시작하셨어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는 법을 모르고 맞이한 노년은 팔자 좋은 노년이 아니라 그저 길고 무료한 시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반면 강원도에 사시는 79세 어르신은 정반대이십니다. 이분은 70이 넘으셔서 난생 처음 노래교실에 등록하셨다고 합니다. 평생 노래라곤 불러본 적이 없으셨는데 말이죠. 처음엔 부끄러워서 입도 뻥근 못하셨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다니시다 보니 어느새 트로트 한 곡을 떡하니 외우셨고 지금은 동네 행사 때마다 무대에 오르신다고 하지요. 이분 표정이 칠순 잔치 사진보다 지금이 훨씬 더 환하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안 놀면 아무도 날 대신 놀아주지 않더라고. 노는 것도 내가 나서서 배워야 하는 거였어. 이 한마디 안에 행복한 노후의 첫 번째 비밀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노는 것은 결코 게으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적극적인 노후 관리이지요. 새로운 걸 배우시면 머리가 깨어나고 사람을 만나러 나가시면 몸이 움직이고 웃으시면 마음이 살아납니다. 잘 노시는 분이 결국 건강하게 오래 사시고 그게 바로 상팔자로 가는 첫 단추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솔직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잘 놀려면 기운이 있어야 하죠. 무릎이 쑤시고 기력이 없으시면 노래교실은커녕 동네 한 바퀴도 버거우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잘 노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자기 몸의 기력만큼은 악착같이 챙기십니다. 이 기력 이야기는 잠시 뒤 두 번째 비밀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시 나오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막상 놀려고 마음을 먹으셔도 노는 시간을 자꾸 갉아먹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 관계인데요. 75세가 넘으시면 오히려 정리하셔야 할 인간관계가 있다고 하죠. 어떤 관계인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노시려면 사실은 곁에 있는 사람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매정한 소리냐 하시겠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75세가 넘으시면 시간도 기력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으십니다. 그 귀한 것을 아무에게나 나눠주시면 정작 나를 위해 놀 힘이 남아나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팔자 좋은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은 인간관계를 과감하게 덜어내실 줄 아십니다. 어떤 관계를 정리하셔야 하는지 딱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만나고 나면 기운이 쪽 빠지는 사람입니다. 만날 때마다 남 흉을 보고 세상 한탄을 하고 헤어지고 나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이 있으시죠. 그런 만남은 아무리 오래된 사이라도 횟수를 줄이셔야 합니다. 그 무거운 기운이 고스란히 내 몸에 쌓여서 행복한 노후를 갉아먹기 때문이죠. 둘째, 만나기만 하면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입니다. 자식 자랑, 돈 자랑, 손주 자랑. 듣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처지와 비교하게 되고 집에 돌아와 괜히 마음이 쓸쓸해지죠. 이런 관계 역시 굳이 애써 붙잡고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돈 이야기로 부담을 주는 사람입니다. 만날 때마다 어디에 투자하라, 뭘 빌려달라, 보증을 서달라 하는 분들이죠. 이건 관계를 정리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단호하게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노년에 돈 문제로 한번 얽히면 평생 쌓은 상팔자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을 정리하는 건 매정한 게 아닙니다. 남은 인생을 가볍게 만드는 지혜이지요. 무거운 관계를 덜어내신 그 빈자리에 비로소 나를 웃게 해주는 사람과 나를 위해 노는 시간이 들어오는 겁니다. 곁을 가볍게 하는 것, 그것이 잘 노는 첫걸음이자 팔자 좋고 행복한 노년의 숨은 지혜입니다. 자, 그러면 행복한 노후의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약간 무서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기로 마음을 굳히는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큰 병이 왔을 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치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요양 현장에 오래 계신 분들 말씀은 좀 다릅니다. 자식들이 마음을 굳히는 순간은 부모님이 더 이상 혼자 화장실에 가시지 못하게 된 그 순간이라고 하지요. 밥은 가져다 드릴 수 있습니다. 약도 챙겨드릴 수 있죠. 그런데 화장실은 하루에도 몇 번씩, 한밤중에도 새벽에도 가야 하니까 자식이 매번 도와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노후의 두 번째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남의 손 안 빌리고 내 발로 걷고 내 손으로 해결하는 힘이지요. 서울에 사시던 79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칠순 잔치 사진을 보면
자식들보다 더 정정해 보이실 정도셨던 분이지요. 그런데 76세 되시던 해봄, 새벽에 어두운 데서 잠깐 미끄러지셨습니다. 별일 아닌 것 같았는데 엉덩방아 한 번에 고관절이 부러지셨죠. 수술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 달을 누워 계시는 동안 다리 근육이 무섭게 빠졌고 더 큰 문제는 또 넘어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생기신 것이죠. 자꾸 누군가를 부르시게 됐고 결국 1년 반 만에 요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날 아드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지요. 화장실 한 번을 못 가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건 도미노입니다. 한 번 넘어지시면 골절되면 누워 계시면 근육이 빠지고 결국 다시는 못 일어나시게 되는 것이죠. 팔자 좋던 노년이 단 한 번의 엉덩방아로 무너지는 겁니다. 반면 전남 여수에 사시는 84세 어르신은 지금도 새벽 5시 반이면 혼자 일어나셔서 가장 먼저 자기 발로 화장실로 걸어가신다고 합니다. 이분 댁 화장실엔 특별한 게 없습니다. 변기 옆에 작은 손잡이 하나,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 하나, 밤새 켜두는 작은 조명 하나. 5년 전 아드님이 달아드린 그것 하나로 지금까지 누구의 손도 빌리지 않으셨죠. 그런데 이분에게는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몸을 악착같이 챙기시는 습관이지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늙어서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알아? 자식한테 똥오줌 가려달라고 하는 거야. 그것만 안 되면 인생은 살만해. 그래서 나는 다리 힘 빠지는 게 제일 무섭더라고. 이분은 나이가 드실수록 근육과 뼈가 빠르게 약해진다는 걸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매끼 단백질을 꼭 챙기셨죠. 고기가 부담스러우신 날엔 두부나 계란, 그것도 어려우신 날엔 따로 챙겨두신 단백질 보충제 한 잔으로라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또 뼈가 약해지면 한번 넘어졌을 때 크게 다친다는 걸 아시니 칼슘과 비타민 D도 거르지 않고 드셨죠. 거창한 보약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근육과 뼈, 이 두 가지를 지키는데 집중하신 겁니다. 여러분, 비싼 보약 한 첩 드시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가만히 있어도 근육이 빠져나가는데 그 근육이 바로 내 발로 화장실 가는 힘이고 넘어지지 않는 힘이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이기 때문이죠. 매일 의자 잡고 앉았다 일어서기 10번, 거기에 단백질과 뼈 영양소를 꾸준히 챙기시는 것. 이 사소한 습관 하나가 5년 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의자를 잡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10번 하실 수 있으십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발로 내 화장실에 걸어가는 힘, 남의 손 안 빌리고 내 몸을 내가 건사하는 힘, 그것이 행복한 노후를 지키고 혼자 살아도 천국처럼 사는 상팔자 노년의 비밀입니다. 자, 그러면 행복한 노후의 세 번째 비밀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엇을 드셨는지가 아니라 누구랑 드셨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별 의미 없는 질문 같으시죠? 그런데 이 질문이 75세 이후의 노후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특히 나는 그래도 잘 챙겨 먹는다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위험하실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대구에 사시던 81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자식들이 정말 효자효녀였습니다. 매달 반찬 택배가 도착했고 냉장고는 늘 꽉 차 있었죠. 본인도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잘 먹고 있어. 걱정 마라.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식들 눈에 이상한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말을 자꾸 되풀이하시고 어제 통화한 걸 기억 못하시고 표정도 점점 어두워지셨죠.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답니다. 어르신, 혹시 식사를 거의 혼자 하십니까? 자식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밥은 잘 드시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짚으신 핵심은 무엇을 드시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드시느냐였죠. 이분은 몇 끼를 혼자 드셨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밥 한 공기에 반찬 두어 가지 꺼내서 10분 만에 후딱. 말 한마디 없이 말이죠. 하루 3끼를 그렇게 몇 년을 드신 겁니다. 이걸 의학적으로는 고독한 식사라고 부른다고 하죠. 혼자 드시면 식사 시간이 짧아집니다. 반찬 가짓수도 줄어들지요. 보는 사람도 없으니 대충 드시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 밥 먹는 동안 한마디도 안 하시게 됩니다. 입을 안 쓰시고 머리도 안 쓰시고 그 시간이 하루 3번 통째로 비어버리는 것이죠. 일본의 한 연구에서도
혼자 식사하시는 어르신은 같이 드시는 어르신보다 우울증 위험이 2.7배, 치매 위험이 1.5배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단순한 외로움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늙는 속도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노후의 세 번째 비밀은 이것입니다. 입을 살려두시는 것이죠. 같이 먹고, 같이 말하고, 같이 웃는 그 입 말입니다. 반면 충북 청주에 사시는 80세 어르신은 정반대이십니다. 월요일은 경로당에서 다 같이 점심, 화요일은 옆집 김할머니랑 칼국수, 토요일은 손녀가 와서 같이 저녁. 거창한 식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혼자 먹으면 밥이 모래알 같아. 근데 누구랑 같이 먹으면 김치 하나만 있어도 꿀맛이야.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사는 게 곧 외로운 거다, 불쌍한 거다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것과 고립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혼자 사셔도 같이 밥 먹고 떠들 사람만 곁에 있으시면 그 집은 외로운 집이 아니라 천국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혼자 사셔도 상팔자 소리 들으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하나같이 이같이 먹는 밥상을 일주일에 몇 번씩 챙기십니다. 맵기같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와 마주 앉아 드시는 것. 그 한 끼가 입을 살리고 머리를 살리고 마음을 살려서 혼자 살아도 천국 같은 팔자 좋은 노년을 만드는 세 번째 비밀이지요. 여러분은 오늘 점심 누구랑 드셨습니까?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시다면 오늘 그분께 밥 한번 먹자 하고 먼저 연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런데 같이 밥 먹을 사람이 곁에 있으려면 그 사람이 나를 편하게 여겨야겠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곁에 있는 사람을, 심지어 자식까지 멀어지게 만드는 말버릇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말버릇인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곁에 사람이 모이느냐 떠나느냐는요, 사실 입에서 갈린다고 합니다. 똑같이 마음씨 좋은 분인데도 노년이 될수록 어떤 분 곁에는 사람이 모이고 어떤 분 곁에는 자식조차 발길이 뜸해지죠. 그 차이가 바로 말버릇입니다. 팔자 좋은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이 무심코도 안 하시는 말버릇,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식 자랑입니다. 우리 아들이 의사다. 우리 손녀가 명문대 갔다. 본인은 그저 기뻐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듣는 분들 중에는 자식이 멀리 있어. 명절에도 못 보는 분,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분도 계시죠. 그런 분들 앞에서는 자랑이 아니라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슬그머니 멀어지는 것이죠. 둘째, 옛날 자랑입니다.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한두 번은 들어드리지만 만날 때마다 같은 옛날 이야기를 되풀이하시면 듣는 사람이 지치지요. 노년의 대화는 지나간 영광이 아니라 오늘 이야기와 상대방 이야기로 채우셔야 사람이 곁에 남습니다. 셋째,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자식한테 하시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말입니다. 서운하신 마음은 100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가 자식을 가장 빨리 멀어지게 만들지요. 자식은 그 말을 들으면 사랑이 아니라 빛독촉처럼 느낍니다. 그러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발길이 뜸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이 모이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기 자랑을 줄이시고 대신 질문을 하시죠. 요즘 무릎은 좀 어떠셔? 그 손주는 학교 잘 다녀? 본인 얘기보다 듣는 쪽이 되시는 겁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곁에 사람이 모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행복한 노후의 네 번째 비밀인데요. 충남에 사시는 82세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이 미운 게 아니야. 자식한테 손 벌릴 때마다 내가 자꾸 작아지는 게 서러운 거지. 이 한마디에 우리 어르신들 마음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평생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하셨죠. 그래서 좋은 것 생기면 자식 먼저, 돈 생기면 자식 먼저 주셨습니다. 그런데 75세가 넘으시면 이 순서를 딱 한 번만 바꿔보셔야 합니다. 이제는 나를 먼저 챙기셔도 되는 때입니다. 기죽지 않는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은요, 큰 부자가 아닙니다. 그저 자식한테 손 안 벌려도 되는 작은 주머니 하나를 끝까지 쥐고 계실 뿐이죠. 한 달에 몇십만 원이라도 내 손에 들어오는 돈, 급할 때 누구한테도 안 물어보고 쓸 수 있는 통장 하나.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그 돈으로 꼭 자기 자신을 챙기십니다.
이 어르신도 자식들 눈치 안 보고 기력 떨어지지 말라고 매달 홍삼 한 박스를 스스로 사서 하루 한 포씩 드신다고 하지요. 이분 말씀이 참 좋습니다. 내 돈으로 내 몸에 좋은 거 사 먹을 때가 제일 떳떳하고 행복해. 내 돈으로 내 기력을 챙기시는 그 당당함. 그게 바로 상팔자의 얼굴이지요. 여러분, 자식한테 전부 다 내주고 빈손으로 사랑받으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손 벌리지 않는 부모를 자식이 더 편하게, 더 자주 찾아옵니다. 찾아오는 마음이 가벼워지기 때문이지요. 내 손에 작은 주머니 하나 쥐고 있는 것. 그리고 그걸로 나를 챙길 줄 아는 것. 그것이 기죽지 않고 팔자 좋은 노년을 보내는 네 번째 비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작은 주머니 하나 가지고 계신가요? 자식을 못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내 것을 쥐고 계신 부모님이 오히려 자식에게 더 존경받고 더 사랑받으시더라는 것이죠. 집과 비상금, 그리고 내 결정권. 이 세 가지를 지키시는 것이 바로 팔자 좋은 노년을 끝까지 지켜내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좋은 마음으로 무언가를 미리 내주셨다가 후회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댓글로 살짝 들려주시면 같은 고민을 하시는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비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마지막에 가면 많은 분들이 평생 가장 두려워해 오셨던 그 문제의 답이 나온다고요. 바로 요양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양원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대부분 마음이 무거워지실 것입니다. 거기 가면 끝이다. 자식한테 버림받는 곳이다. 나는 절대 안 간다. 우리 어르신들 열에 9이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지요. 그래서 평생 요양원 걱정을 가슴에 안고 사십니다. 그런데 정말 의외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은 이 요양원이라는 단어를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하시죠. 여기에 오늘 이야기의 가장 큰 반전이 숨어 있는데요.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내가 나중에 거동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이야기 한 번이라도 꺼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없으실 것입니다. 입 밖에 내기가 무서우시죠? 괜히 자식 마음 무겁게 할까봐, 또 그 말 꺼냈다가 자식 속내를 알게 될까봐. 그래서 다들 가슴에만 묻어두십니다. 그렇게 평생 요양원 걱정을 끌어안고 사시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요양원 걱정 없는 노후란 요양원에 안 가는 게 아니라 그 무서운 이야기를 내 입으로 먼저 꺼낼 줄 아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대전에 사시는 80세 어르신이 그러셨습니다. 어느 날 자식들을 다 불러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지요. 얘들아, 엄마 나중에 혼자 못 지내게 되면 좋은데 알아봐서 보내라. 그게 버리는 거 아니다. 엄마가 너희한테 미리 부탁하는 거야. 그러니 죄책감 갖지 마라. 자식들이 처음엔 펄쩍 뛰었답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웃으면서 이렇게 덧붙이셨다지요. 이 말을 해놓으니까 엄마가 발 뻗고 자겠다. 너희도 이제 마음 편히 살아라. 그날 이후 이 집은 오히려 분위기가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가장 무서운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놓고 나니 온 가족이 그 걱정에서 풀려난 것이죠. 어머니는 지금도 정정하게 자기 집에서 사십니다. 그런데 가족 모두가 평온합니다. 그날이 와도 서로 원망할 일이 없다는 걸 다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팔자 좋은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은 이 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가 먼저 내 입으로 꺼내 두시죠. 자식이 꺼내면 불효가 되지만 부모가 먼저 꺼내면 그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한 번의 대화가 나도 자식도 평생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죠. 요양원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 내 마지막을 자식에게 떠넘기지 않고 내가 먼저 말해두는 것. 그것이 혼자 살아도 천국처럼 사는 노년 상팔자 1위의 마지막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 지금 당장 다 갖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중에 3가지만 가지고 계셔도 여러분은 이미 상위 10%에 드시는 상팔자이시죠. 그러니 나는 1개밖에 안 되는데 하고 서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가지고 계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신 겁니다. 거기에 하나씩만 천천히 더 보태가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가장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75세가 넘으셨으면
이제 그만 아둥바둥하셔도 됩니다. 평생 자식 위해, 살림 위해, 남의 눈 위해 충분히 애쓰셨습니다. 이제는 그냥 노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그냥 노는 것이 게으름이 아니라 내 몸을 지키고 사람을 곁에 두고 내 마지막까지 내가 정하는 가장 당당한 삶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혼자 살아도 천국처럼 사는 팔자 좋은 노년의 진짜 모습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가장 쉽고 빠르게 시작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빠져나가는 기력과 근육을 채우시는 것인데요. 앞서 보셨듯이 잘 노시는 것도 내 발로 걷는 것도 결국 기운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니까요. 매일 단백질과 비타민 챙겨 드시고 거기에 기력 떨어지지 않게 홍삼 한 포 곁들이시는 것. 이 작은 습관 하나가 5년 후 여러분을 자기 발로 걸어다니는 노년 상팔자로 만들어 드립니다. 영상 아래에 제가 직접 살펴보고 골라둔 제품들을 걸어두었으니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부모님께 혹은 나 자신에게 꼭 하나 챙겨보세요. 몇십, 몇백만 원짜리 비싼 보약 한 번보다 매일 꾸준히 챙기시는 이 한 포가 행복한 노후를 훨씬 더 길게 지켜드릴 수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 멤버십이 열렸는데요. 멤버십 수익의 일부는 형편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위한 기부에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입해 주시는 그 작은 마음이 돌고 돌아복으로 돌아옵니다. 마음이 닿으시는 분은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꼭 나눠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중에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은 몇 가지나 되시는지 숫자만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그리고 5가지 중에서 가장 가슴에 와닿은 것은 몇 번째였는지도 알려주시면 좋지요. 또 여러분만의 노는 법, 여러분만의 팔자 좋은 노년의 비결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적어주셔도 언제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같은 길을 걸어가시는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용기가 됩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